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장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캠은 좀 끄고 이제 화면이랑 목소리만 좀 송출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도 심해졌고 주중에 30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교차 조심하시고요. 지금 제가 몸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지금 날씨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타 바이러스 뭐 유행한다 하죠. 그럼 바이러스 감염에도 좀 유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그 알테오젠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바닥에서 32만 5천 원에서 지금 40만 원까지 찍고 좀 오늘 조정이 와주고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 쪽으로 좋은 뉴스가 나왔죠. 뭐 기술 이전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SC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라는 이 플랫폼 있죠. 이 플랫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특허 경쟁에서 미국이 이제 알테오젠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얘네들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IV였나요?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제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바이오텍 1위 기업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IV라는 게 정맥주사입니다. 정맥주사. 정맥주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셀프로 주사를 꽂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자래. 그 데스크에 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람이 누워가지고 정맥주사를 한 3시간, 4시간 동안 맞아야 되는 이 불편한 정맥주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SC 제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피하주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거를 보면은 키트형으로 나오잖아요. 셀프로 이제 주사를 꽂을 수 있는 그 셀프 키트로 나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몸에 그냥 셀프로 탁 꽂아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피하 주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IV에서 SC 제형으로 넘어가는 이 기술력을 기존의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로자임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왜냐? 환자들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높아지면은 매출도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참 많이 땡겼었던 할로자임의 제형 변경 플랫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알테오젠이 기술력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요번에 머크 쪽으로 키트루다, 지금 항암제 시장에서 제일 판매량이 높은 키트루다 쪽으로 IV를 SC로 제형 변경시켜주는 기술 수출을 해냈죠. 그러다 보니까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야, 알테오젠이 우리 기술 뺏긴 거다, 우리 특허 소송 걸자 해가지고 걸렸었던 게 이 특허 지금 소송이었습니다. 근데 할로자임은요, 알테오젠 쪽에 자기네들이랑 똑같은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허 무효해 주세요 였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은 기존에 있었던 단백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단백질을 사용해서 심지어 제조 공정도 다르게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특허 쪽에는 이제 뭐 그런 게 걸리는 게 없다, 제약 사항이 없다라고 하던 거를 이제 미국 쪽에서 알테오젠 특허 인정해 줄게, 너네들은 독립적인 특허야 라고 하면서 특허 침해 아니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도장을 찍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의 이 제형 변경 플랫폼이 다시 한 번 더 기술 수출의 발판에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는요, 보시면은 이제 그 머크 쪽에 로열티, 경상 로열티 퍼센테이지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요, 사실 이 특허에 대한 문제 있죠. 특허에 대한 발목이 잡혀버리면 다른 빅파마들도 이제 자기네들 특허 만료를 연장시키기 위한 알테오젠과의 추가적인 계약이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계약을 했는데 특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상 이거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들 쪽에서도 이 특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떴다. 이제 무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추가적인 ALT-B4에 대한 파트너십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국면까지 올라왔다 하면서 알테오젠이 바닥에서 20% 정도 주가가 치솟았다, 단기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알테오젠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위 섹터가 바이오가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발판으로는 알테오젠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거,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거를 발판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주면은 아주 베스트의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자체 바이오 시밀러를 품목허가 받은 건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아일리아입니다. 아일리아가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알테오젠 쪽에서 하나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러면은 시판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알테오젠은 지금 ALT B4라는 플랫폼에 대한 마일스톤과 경상 로열티뿐만 아니라 이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시장에서의 자체 바이오 시밀러로 추가적인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또한 추가적인 업사이드 지금부터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근데 알테오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다른 바이오텍들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특허에 대한 발목이 풀렸기 때문에,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빅파마들이 이때다 싶어서 기술 계약을 체결하러 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제가 오전에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지수가 흘러내립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3%대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급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누가 팔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은 코스피 매수, 즉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네들을 무지성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국면이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미국 시장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냐? 달러 환율에서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1,500원의 구간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1,500원이 뉴노멀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 1,500원이 다시 한 번 더 무력하게 또 다시 한 번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원을 달러로 환전해서 외국인들이 도망가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장 자체가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약간은 좀 약해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이라는 이슈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매도 차익 실현 그 니즈가 굉장히 또 세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금리에 대한 게 굉장히 또 민감해지고 있죠. 왜냐면 물가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금리에 따라서 제일 먼저 수혜를 받고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바이오가 왜 금리에 민감하죠, 여러분들? 바이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바이오텍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을 기점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 이외에 중소형 바이오텍들은 매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연구를 계속하고 개발을 계속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시장에 있는 자금을 조달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이 은행 대출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지출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이오한테 안 좋겠죠. 반면에 금리가 낮아지면 조달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바이오한테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뭐 좋고 나쁨이 바로바로 결정이 되는 거는 더 바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이제 내년 7월까지 계속해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주까지는요, 지난주가 아니고 요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제 2027년도 한 4, 6월 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팽배했었는데 이게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뷰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금리에 대한 거 부분에서도 바이오한테는 지금 좀 안 좋은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리보다도 더 시급한 거는 결국에는 라이선스 아웃의 유무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주면 사실 금리에 대한 것들도 무색하게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가 흘러내리는 이유가, 바이오 ETF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바이오 ETF가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수급 자체가 반도체로 뺏긴 거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이 나와주지 않은 그 실망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내린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호하게 내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있는 수급이 다시
바이오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돌아오게 하는 트리거는 결국에는 기술 이전 계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매 영상마다 기술 이전 계약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원픽으로 보고 있는 알지노믹스 지금 보시면 이제 15만 1,3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2조 1,000억 원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9조 원이 딱 지금 상태에서는 바텀을 지켜주는 적정 밸류에이션 구간이기 때문에 19조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눈 감고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구간을 주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학회 관련된 거, 아스코 관련된 애들은 좀 버티고 있긴 해요. 바이젠셀도 이제 5월 27일부터 아스코에 이제 구두 발표를 하는 기업이고 지아이노베이션은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셌었고 그게 지금까지 들어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조금 같이 나와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무난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없는 지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코에서 관련주 중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 이제 바이젠셀, 그 다음에 그 지아이노베이션, GI, 그리고 티움바이오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심 종목에 이 세 개를 좀 넣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주주님들은 굉장히 또 힘든 국면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면은 기술 이전도 굉장히 부재하고 돈을 이제 벌겠다라는 그런 뉴스 같은 것들도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 그나마 하나 요거 황만면성 치료제로 내주긴 했지만 그 외에 이 사실 이제 자체 신약이 아니고 이게 또 시밀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 이펙트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체 신약을 상용화시키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이 두 개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가 약간 좀 하락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없는 종목으로만 세팅을 해두면 사실 바이오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 없이 그냥 이런 구간 올 때마다 좀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시장 사실 이제 옛날보다는 펀더멘털 쪽으로 많이 튼튼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빅파마로의 기술 이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문제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쉬러 가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은 저희 장대표의 주식다방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바이오 관련된 뉴스를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따봉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내용이 좀 유익했다 하시면 주변 투자자분들께도 공유 버튼 한 번씩만 눌러서 전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공식 정보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